아는 것도 없고 현승해서 그냥 샀었죠. 삼성 붙어있고 중공업 부분이니까 삼성 중공업. 제가 500만 원으로 이제 400만 원치 삼성 중공업을 샀는데 다음날 상한가를 가서 제가 60만 원을 벌었었고 1000만 원으로 하면 얼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고 제일 실수하는 게 책을 잘못 고르는 것 같아요. 눈에 봤을 때 뭔가 자극적인 제목, 차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테마주 매매, 단타 100% 승리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차트가 만약에 맞았다면 전 세계 100대 부자 안에 차트를 보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겠죠. 지금은 유튜브를 좀 쉬고 있는데 유튜브를 열심히 할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었거든요. 처음 겪어보는 어떤 전염병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되게 많이 안 좋았었는데 특이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기관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고 우스개 삼아서 드립을 치려고 반에서 반봉건 하면 동학 농민운동 아닌가?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드립을 쳤었거든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누가 이렇게 퍼다 나르다가 어떤 기자님이 받아 쓰시고 그렇게 좀 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든지는 사람들은 잘은 모르고 어필도 안 하고 그냥 소심한 관종이라서 개인 투자도 했었고 회계사 일도 했었던 소소하게 크게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만큼은 아니었는데 2007년에는 굉장히 주식 붐이었어요. 그땐 펀드 쪽으로 많이 진입을 했었거든요. 사실 제 또래 중에서는 투자를 한 친구가 없었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부터 소소하게 벌었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오히려 좀 권유를 하셨고 주위에서 대학생 때 투자했던 친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 조선 붐이었어요. 아는 것도 없고 현승해서 그냥 샀었죠. 왜냐면 그때는 분석이란 걸 별로 안 했으니까. 삼성 붙어있고 중공업 부분이니까 삼성 중공업 이렇게. 제가 500만 원으로 이제 400만 원치 삼성 중공업을 샀는데 다음날 상한가를 가서 제가 60만 원을 벌었었고 그러니까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60만 원을 벌었잖아요. 두 달치 용돈을 벌어가지고 1000만 원으로 하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나한테 준 500을 더 빌렸거든요. 제가 조건을 걸었던 게 4년 동안 용돈을 안 받겠다. 누나 걸 빌리면서 6개월 만에 다 날렸을 땐 사실 별 생각 안 들었어요. 좀 슬프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이버머니 같거든요. 이미 나가 있는 돈 그 사이버 숫자가 줄어드는 거라서 엄청 슬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과일을 한 2개씩 3개씩 띄웠던 것 같아요. 60을 번 거는 약간 초심자의 그렇죠. 운이라기보다는 악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시작한 건 운이 좋은 편이었죠. 뭔가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고 사람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있거든요. 맨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관심을 가지려면. 왜냐면 너무 소액만 하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거를 매달 조금씩 더 넣어가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 넣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2천만 원이 되고 가다 보면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데 1천만 원에 부담스러웠던 사람들도 천천히 이렇게 면역을 키워가면 5천만 원이 하루에 변동이 되면 몇백만 원씩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다 면역이 되더라고요. 지금 되돌아보면 조금씩 금액을 키워갔을 것 같다. 그걸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왜 내가 포기를 안 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월급으로 벌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잖아요. 부동산은 하기가 좀 어렵고 금액도 크고 근데 주식 투자는 어쨌건 소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냥 차트 막 움직이고 숫자 움직이고 하니까 게임처럼 했던 것 같아요. 연중에는 잃고 벌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2019년을 빼고는 다 벌긴 벌었거든요. 연수익은 한 40%가 나왔던 것 같아요. 돈을 뺀 기억은 제가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차 살 때, 집 리모델링 할 때 그 외에는 거의 돈을 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넣기만 했어요.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은 2017년 초에 자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잃고 탄천을 한 3시간, 2시간, 3시간 걸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테마주로 완전 손을 떼고 기업 가치에 기반한 투자만 했었고 그 다음부터 성과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실망했을 때 거의 전 하루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뭐하냐,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보자. 이게 슬픈 게 기쁜 것도 길지 않아요. 근데 기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투자하지? 표나 최대 주주를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비즈니스 모델,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고 2년 뒤든 5년 뒤든 얼마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을 제일 많이 보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소유와 경영이 합쳐진 상태에서 거기에 이점을 최대한 누려서 고도 성장한 나라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이 좀 특수한 경우 아니면 대기업 중에 3세, 4세가 경영하는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소유와 경영이 좀 합쳐져 있는 케이스가 많고 그런 케이스는 최소 20%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첫 투자 금액이 1억이다 이러면 하루 사이에도 상한가 하한가 한 번에 막 3천만 원 연봉이 움직이잖아요. 거의 연봉과 가까운 금액이. 그럼 사람들이 본업에 집중을 못해요. 또는 반대로 이게 너무 소액이라서 10만 원, 20만 원이라서 아예 뭐 신경도 안 쓰고 버려둔다.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연봉 정도 투자를 하는 게 뭐 가장 좀 좋지 않나. 이상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빅두는 제가 연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천만 원인데 지금 당장에 현금이 없어가지고 한 500만 원 빌려서 투자한다. 그 정도는 괜찮거든요. 연봉이 4천만 원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1억을 땡겨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흥미를 가지는 데에서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할 때는 본인의 지식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흘러가는 영상을 본인의 지식으로 쌓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부를 할 때 동영상 강의만 본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할 거나 아니면 투자의 지식을 쌓을 때도 본인이 스스로 외우고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실수하는 게 책을 잘못 고르는 것 같아요. 눈에 봤을 때 뭔가 자극적인 제목, 차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테마주 매매, 뭐 단타 뭐 100% 승리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10,000명에 1명 성공할까 말까. 차트가 만약에 맞았다면 전 세계 100대 부자 안에 차트를 보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겠죠. 뭐 10,000명에 1명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그런 걸 봐도 되지만 기업 가치에 기반한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나 터린치 같은 투자 거장의 책을 고르고 국내에서는 박영욱 대표님 책을 고르는 게 가장 그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알고는 있는데 좀 이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신사업으로 연관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싸이월드의 미니미 같은 그런 거를 뭐 메타버스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삶을 산다, 뭐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느 공간에 가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더 확장성이 있는지는 사실 고민이라서 저는 아직은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 중에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 리사이클링 하거나 뭐 이런 쪽이 되게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전기차에 보면 배터리가 한 판이 그냥 다 깔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비상장 회사 중에서도 그런 폐배터리에 나오는 물질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많이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노스볼트라고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 제가 가물가물한데 그런 기업들이 리사이클링을 하려고 되게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게 이슈로 닥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일도 장은 열린다. 그러니까 내일의 희망을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 임금 상승률이 뭐 3% 정도라고 봤을 때 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거의 7%가 넘어요. 당연히 저도 그 7% 늘어나는 걸 누려야 되거든요. 그럼 근로소득을 빼서 당연히 그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 사업이잖아요. 반도체 산업이 어쩔 수 없이 사이클이 생겨요. 기업의 이익이 반도체와 관련이 많아서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주식시장도 사이클을 타거든요. 전 사이클보다 다음 사이클이 항상 더 컸어요. 더 이익이 많아지고 더 커지고 지금 어떤 사이클의 하락 사이클이라고 해도 조금 뭐 1, 2년 기다리면 또 다시 상승 사이클이 오고 항상 뭐 내일도 해가 뜨듯이 내일도 시장은 열린다. 지금 당장 뭐 이거를 돈을 꺼내 쓸 돈도 아니고 5년, 10년, 뭐 길게는 뭐 30년, 40년 투자할 거면 당장의 그 파란불은 감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흔들림에 면역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공의 스토리를 쓰시는 데까지 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2,000개가 넘는 상장사 중에서 내가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 또 다른 기업으로 그 아이디어를 파생해 나가고 하는 과정은 사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면
지식과 경험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는 뭐 다들 성공할 수 있으니까.